정준영 사건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지만 이 사건도 정말 그렇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지난 7월 9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배우 강지환이 경기도에 있는 자신의 자택에서 이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 또 성추행한 혐의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간간 혐의로 그 당시에 긴급 체포됐었고요. 네.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구속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어제 1심 선고가 났는데요. 1심 선고에서 법원은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요. 이와 더불어서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복지시설 등의 3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습니다. 네. 결국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동안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강지환이 어제 5개월 만에 석방됐습니다. 강지환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구속 5개월 만에 그 모습 직접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유예 예상하셨습니까? 기다릴게요. 팬분들한테 할 말 없으세요? 해주세요. 피해자분들한테 할 말 없으십니까? 기다릴게요. 지금 받을게요. 죄송합니다. 아니, 이수정 교수님. 네. 영장 심사 받고 그럴 때는 뭔가 깊이 생각한 이후에 기자들한테 이래저래 뭐 오빠라는 표현, 피해자를 상대로 오빠라는 표현까지 썼던 강지환. 이제 집행유예 받으니까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 다른 거예요. 휙 그냥 가버려요, 차 타고. 글쎄 모습이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한마디라도 좀 사죄의 말씀, 사과의 말씀을 좀 했었으면은 이렇게 비난 가능성이 좀 높지는 않았을 텐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정준영이나 강지환이나 뭐 둘 다 성폭력범인데 그런데 왜 이 사람 풀려나느냐 일반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죄질로 보면 사실은 따져보면 꽤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제 정준영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을 하신 대로 굉장히 상습적으로 아주 뭐 여러 건인데 이제 해당 사항이 있는 문제를 일으켰고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이제 강지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건인데 하나는 강간이고 다른 하나는 강제추행으로 네. 추정이 되는데 모두 이제 음주를 한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고 네. 더군다나 이 부분이 이제 그러면 집행유예가 풀려난 이유가 뭔가 하는 걸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이 두 명의 피해자분들께서 사실은 네. 합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강지환 씨에 대해서 처벌을 뭐 원치 않는다 이렇게 네. 이제 써주시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이유가 돼서 풀려난 것 같은데 문제는 제3자가 보기에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강지환도 역시 파렴치범이기는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네. 진짜로 집행유예를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 사건에서 피해자 한 명에 대해서는 간음을 했고요. 다른 피해자 한 명에 대해서는 추행을 했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성폭력 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힐 경우 초범인 경우에는 양형기준상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이 현재로서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재판부도 피해 내용, 사건 당시 피고인의 사리 분별 능력,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가지는 감정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히면서 원론적인 수준의 설명을 넘어서서 피고인에게 다소 이례적인 당부를 덧붙이기도 합니다. 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고 집행유예 선고에 대해서 일부 비판이 있을 것을 의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선고를 하면서 재판부가 강지환 씨에게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점에서 피고인은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네. 피해자들의 상처가 아물기를 생을 다할 때까지 참여하는 것이 맞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저렇게 재판부가 뭐 당부의 말도 또 훈계의 말도 했습니다만 사실은 재판 과정에서 최단비 변호사님 강지환의 태도도 정말 수긍할 수 없고 분노를 자아내는 태도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강지환은 9월 2일 첫 공판에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을 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렇게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처럼 진술을 했습니다. 아하.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자백을 한 것도 한 건은 있지만 다른 한 건에 대해서는 오히려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한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라는 취지로 다퉜어요. 지금 네. 강지환이 받고 있는 혐의 중에 하나가 준강제추행인데 준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한거불능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즉 내가 이 상대방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한거를 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해서 강제추행을 하는 이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전혀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 즉 본인은 무죄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는 것이죠. 강지환의 변호사가 예를 들면 그 당시에 강제추행이 있었다면 피해자의 DNA가 검출됐어야 되는데 일단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강제추행이 있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두 번째로는 피해자가 지인에게 보낸 SNS 문자를 근거로 해서 네. 이 SNS 문자를 보면 피해자가 그 당시에 한거불능 상태가 아니라 단순히 잠을 자고 있는 상태였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피해자가 잠들어 있던 상태인 것은 맞지만 그 당시에 강제추행이 있고 나서야 깼기 때문에 한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강지환의 무죄 취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결국은 모든 것을 사과하고 용서를 받고 싶다라는 강지환의 주장과는 조금 다른 그러니까요. 입장을 재판에서 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러니까 겁니다. 충분히 우리가 그렇게 짚어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지난 7월이었죠. 영장 심사를 받고 나왔을 때 했던 말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생들이 해당 인터넷이나 매체 댓글들을 통해서 크나큰 상처를 받고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그런 상황을 겪게 해서 오빠로서 너무 미안합니다. 사실 저 오빠로서 미안하다는요. 엄밀히 말하면요. 저 자신이 저지른 행동, 성폭행, 그다음에 추행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요. 이 사건으로 그 피해 여성들이 이상하게 나쁜 네티즌들한테 댓글로 지금 피해를 당하고 있다. 그거에 대한 사과라는 거예요. 어쨌든요. 그런데 최준범 교수님, 그러면 강지환이라는 사람이 재판 과정에서 뭐 최후 진술 등에서 반성한 태도가 조금이라도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뭐 저는 이 부분도 뭐 논란이 된다고 보는데 네. 지금 강지환의 최후 변론을 보면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본인이 이제 그 유명한 연예인이 되기까지 20년을 투자해 사랑받을 수 있었는데 힘들게 오른 자리인 만큼 아주 오랫동안 있고 싶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참, 네. 또 하나 이제 이 말이 저는 제일 좀 기분이 안 좋은데 더 늦기 전에 예쁜 가정도 꾸리고 세상에서 제일 멋진 아빠가 되고 싶었다. 근데요, 피해 당하신 여성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은 이런 마음 없었겠어요? 아니, 그분들은 예쁜 가정 꾸리고 싶었지 않겠어요? 그분들한테 이 사람이 했던 행동을 생각하면 그분들은 평생 동안 마음에 이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그 고통 속에 살아갈 텐데 본인은 예쁜 가정 꾸리고 싶고 세상에 제일 멋진 아빠가 되고 싶다는 말을 과연 결심 공판에서 할 수 있을까? 뭐 그리고서 그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제발 술잔을 내놓으라고 말하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일에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죠. 이런 일이 한두 번입니까? 강지환 씨가 다른 사람의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정말 본인은 그러지 말았어야 하고 배웠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보여지고요. 네. 또 하나 재판부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인들이 탄원서를 많이 낸 것 같아요. 아마 연예계에 있는 분들인 것 같은데 그분들이 이제 여러 탄원서에 뭐라고 하냐. 강지환 씨가 연예계 데뷔해서 유명 배우가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거쳤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무명시설을 거쳐서 나름 성실하게 노력해왔다. 법원의 말이 더 저는 재밌습니다. 그 뭐라고 안 좋아서 이게 진실이길 바란다. 왜냐하면 탄원서 쓰는 분들 물론 진심으로 쓰는 분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아름아름 아는 분들이 어쨌든 뭐 인맥이 있고 이래서 그걸로 써주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쓴 게 다 그렇다고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법원의 이런 얘기는 그게 진실이냐 아닌지 뭘 알 수는 없지만 정말 그렇기를 바란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강지환 씨의 이번 판결은 사실 논란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네. 그 부분도 사회적으로 좀 고민해 볼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수정 교수님. 네. 징역 2년 6월이지만 집행유예가 3년이 선고됐잖아요. 혹시라도 네. 정말 상상하기 싫습니다만 강지환이라는 사람이 집행유예 기간 3년이 지나면 어느 순간 갑자기 제가 그동안 정말로 참회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분들께 사죄드릴 수 있는 방법은 다시 제 무대인 연예계로 복귀를 해서 열심히 활동해서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면서 복귀하는
가능성 있습니까? 뭐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다 복귀를 해왔으니까 아하. 다른 연예인들이.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국회에서 범죄를 저지른 연예인이 연예계로 다시 복귀하지 못하게 만드는 법을 만들자, 입법을 하자 이런 논의까지 있을 그랬죠. 정도로 물론 그런 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이제 뭐 범죄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범죄 나름이기 때문에 무조건 복귀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뭐 지금 우리나라의 자유민주국가에서 할 일은 아니다. 라고 보지만 그러나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이건 좀 약간 양상이 다릅니다. 지금 이 강지환 씨가 한 행위나 지금 정준영 씨가 한 행위, 정준영 씨도 6년이 지나면 돌아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한 행위 를 보면 사실은 이제는 문제의식이 생긴 우리 사회에서 이런 분들이 다시 연예인으로서 인기를 누리는 일들만큼은 반복하지 못하도록 하자. 아하. 이거는 뭐 법적으로 할 일이 아니라 결국은 시민사회에서 복귀 불가능하게 만드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 한 사람부터 성범죄 관련된 지금 입증된 이런 이제 범죄자들은 사실은 부적절하다. 이런 네. 얘기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네. 만약에 그 사람들이 다시 연예계 복귀해서 TV나 영화를 통해 보인다면 피해자분들은 오히려 자기들이 피해를 당해놓고 숨어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상한 구조가 될 수도 있어요. 정말로 반성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